이어서 자, 이 9번은 조금 좀 주의 유형 자 필수의 이제 9번은 여러분이 근데 오히려 함수의 극한을 배웠다 보니까 좀 틀리기 쉬워. 핸드폰 넣고. 자, 왜 그러냐면 수열의 극한 관련해서 참, 거짓, 판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우리 그 거짓임을 밝히려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자, 거짓임을 밝히려면 발레를 구하는 게 편해요, 발레를. 근데 그 발레가 어떤 경우냐면 진동하는 케이스들이 발레로 잡으면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먼저 해놓다 보니까 그 수열만의 독특한 진동하는 그런 발레를 막 못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조금 줄이면 좋아요. 한번 봅시다. 기억.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예요.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라고 합니다. 아,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요.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랑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제곱이 같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봐봐, 이미 수렴하는 결과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an 곱하기 an이죠. 그래서 리미트 쪼개기 하면은 알파 곱하기 알파가 돼서 알파 제곱이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돼? 얘도 bn 곱하기 bn으로 쪼갤 수 있고 각각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쪼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극한의 쪼개기를 하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얘도 알파 제곱이 나와서 같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을 전제로 해버리면 그냥 웬만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참이고요. 자, 니은은 왜 틀렸거든요. 왜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니은에서 보시면 an이 발산을 해. 그리고 bn이 발산을 해. 그리고 나서 an 곱하기 bn을 하면 이거 발산한대.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린 거야? 보지 말고 해야지.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자, 이게 함수로 치면은 이게 맞거든? 함수로 치면 웬만하면 맞아, 이게. 그죠? 근데 이게 틀리는 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진동이 대부분의 케이스거든? 봐봐. 예를 들어 an이 0, 1, 0, 1, 0, 1 이렇게 된다고 쳐. 그 다음 얘가 1, 0, 1, 0, 1, 0이 된다고 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계속 0이지. 그러니까 이런 발레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진동이 발레가 되는 게 많아. 근데 진동은 함수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만 생각하고 있으면 맨날 뒤통수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발레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그 합당형 문제 나올 때 발레를 생각할 때는 진동을 꼭 추가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디귿은 자, 수열 CN에 대해서 AN, CN, BN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AN이 얼마다? 이거는 사실 거의 함수의 극한할 때 똑같은 문제 있었거든, 사실은. 자, 이게 0 됐어. 그러면은 CN이 극한값이 0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그때는. 함수할 때도 있었거든? 이게 왜 틀리는 거예요? 얘들이 수렴한다는 게 전제가 되면 알파 수렴해서 얘가 알파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0이라고 할 수 없지. 맞아, 아니야? 근데 아무튼 수렴한다는 건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애초에 이렇게 잡는 거야. AN을 n 더하기 n 빼기 n분의 1로 잡아. 그리고 bn을 n 더하기 n분의 1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성립하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돼? bn 빼기 an 하면 n분의 2죠. 그래서 n이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 0 되는 거 맞지? 맞아? 근데 이렇게 되면 cn을 사례로 뭘 잡을 수 있어요? cn을 n이라고 잡아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cn은 얼마가 나와? 플러스로 발산하지. 이거 뭐냐면 발산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합당형 문제에서 참거지 문제는 수투할 때도 그렇고 미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따로 이런 문제들만 모아놓으면 편해요. 본인이 틀리는 거. 내가 잘 헷갈렸던 명제들을 따로 모아놓으세요. 그래야 그리고 딱 모아놓으면 모아놓고 계속 반복해서 보면 시험 때 틀릴 일이 없어요. 물론 수투 시험 칠 때 그리고 미적분 시험 칠 때 학원 다니고 있으면 이거 모아놓은 문제 줄 거야. 주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건 중요하니까 9-1번도 한번 더 보자. 같이 얘기해보자. 자, 9-1번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 자, 하나씩 한 명씩 풀려볼게요. 기억. 지훈아 풀어보자. AN보다 BN이 커. 그리고 너무 쉽다 이건 기억은. 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이게 무한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무한대. 이거 맞아 틀려? 지훈아? 기억 맞아 틀려? 맞죠 이거는? 왜냐면 봐봐 극한치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근데 이게 무한대라는 말 자체가 나왔는데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데 사실 크다는 개념은 무한대가 사실 숫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뭐가 돼야 돼?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 니은. 효준아 니은 해보자. 한번 읽어봐. 맞아 틀려? 맞아? 정말 맞아? 정말 아니야? 그치? 주로 발산하는, 그러니까 잘 봐봐. 이런 문제의 오류도 진동에서 나와요. 이게 함수면 둘이 곱해서 0 되려면 한 놈은 0이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하나가 플러스 무한대가 무한대여도 무한대분의 1이 나와야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는 분명히 0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수열은. 지금 얘처럼 진동 해버리면 어떻게 돼? 지금 이게 요 발레가 여기도 쓸 수 있는 거야. AN이 이렇게 되고 BN이 10, 10, 10 이렇게 가버리면 각각은 극한값이 있어 없어? 진동이니까 발산이죠. 극한값이 없어요. 근데 둘이 곱하면 계속 0이잖아.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이런 진동하는 발레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디귿. 자, AN과 BN 중에서 하나만 발산하면 둘이 곱한 것도 발산한대. 자, 이건 사실 될까 안 될까 강해봐. 디귿. 돼? 응? 자, 둘 중에 하나만 발산을 해. 그리고 곱한 거는 발산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함수의 극한할 때도 했던 거야. 봐봐. AN이 예를 들어서 N이야. 그럼 이제 발산하지. BN이 N제곱분의 1이야. N제곱분의 1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가? 얘 극한값은 0이고 얘는 플러스 발산이야. 근데 둘이 곱하면 n분의 1이죠. 이쪽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얼마가 나와? 0 나오지.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발레는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지. 얘는 사실 뭐 수열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함수일 때도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리을은요? 자, 리을 같이 한번 봅시다.
0보다 AN이 크고 AN보다 BN이 커요. 근데 BN이 수렴을 해. 그러면 AN도 수렴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응? 함수면 된단 말이야. 근데 또 문제는 진동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0이 있고 AN이 있고 BN이 있는데 얘가 그냥 5가 된다고 해. 쭉 계속 5야. 쭉 5야.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2, 4, 2, 4 이렇게 간다고 쳐. 그러면 중간에 껴있지 얘가.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얘 수렴하고 되지만 얘가 0에 수렴하면 AN도 0이겠죠. 샌드위치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단순히 그냥 B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한 하한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춤추고 있는 애가 있는 거지. 근데 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진동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레들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를 또 틀렸습니다. 미음은 어때요? 이건 쉽다. 너무 쉬운데? BN을 어떻게 유도하죠? AN에다가 AN 빼기 BN을 빼면 나오죠. 근데 각각이 수렴하니까 빼기한 결과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미음은 맞지. 마지막에 너무 쉬운 걸 줬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이 기억이랑 미음만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이걸 정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문제들을 풀 때마다 정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제 발레 내가 바로 안 떠오르는 거, 그런 걸 모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모아놔야 나중에 시험 때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은 맨날 하던 활용이니까 그냥 후다닥 풀어버릴게요. 자, 도형으로 나오겠죠? 활용이니까 그래프나 도형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빠르게 풀어볼게요. 칠판 보세요.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n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교점 사이에 거리니까 요 직선의 길이가 ln이라고 할 때 다음 문제를 풀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루트 2n 플러스 3분의 ln을 구하래. 자, 그럼 여러분 이 l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기울기가 얼마죠? 1입니다. 그러면 두근을 x좌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ln이 얼마다? 루트 2의 베타 빼기 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어디서 나오죠?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요 함수랑 x 더하기 n을 연립하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0이다 해서 두근의 합이 얼마죠, 여러분? 2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n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유도하면 끝나겠지. 자,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4 빼기 4n인가요? 더하기 4n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루트 씌우고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2n 더하기 3이고 여기 루트 씌우고 루트 2 곱하면 루트 8n 더하기 8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극한값 구하면 정답이 얼마? 루트 2분의 루트 8이니까 2가 정답. 뭐 이렇게 푸는 활용 문제들은 사실 특별히 내가 설명할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에 활용할 때랑 동일하게 문제 보시고 식 세워서 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그 수열의 극한이 끝난 건 아니고 절반이 끝났어요. 절반은 아니고 거의 다 끝났는데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지? 요 뒤로 넘어가면 나오는데 등비 수열의 극한을 안 했거든요. 요까지만 하면 끝나. 요까지만 설명하면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은 끝이 나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등비 수열이 뭐죠? 등비 수열. 숫자들이 규칙이 있는 건데 첫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일정하게 R을 곱하는 거였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또 곱하기 R을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쭉 가서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 R을 몇 번 곱하는 거야? R을 n-1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A1 곱하기 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게 원래 뭐였어요? 등비 수열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의 n-3번이 됩니다. 여기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놈이 수렴하고 발산하는 조건만 성립하면 끝나요.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일정한, 자, A1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A1이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당연히 0에 수렴하죠. 0에다가 뭘 곱해봐야 0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건 잘 얘기 안 할 거라고.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자고. 자, A1이 0이 아니라고 칩시다. A1이 0이 아니라고 치면 등비만 보겠죠. 그럼 물어보자. 우리가 R이 1보다 크면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면 요 놈이 어디로 갈까요? A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 물론 이건 A1이 양수라고 치고 얘기한 거예요. 음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그죠? 그래서 I 얘기할 때 그래서 첫째 항도 R로 잡고 하는 거야. 지금 보면 R의 n제곱이잖아, 맞지? 첫째 항도 R로 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 2, 4, 8, 16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간단 말이야. 그래서 1보다 크면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발산이고요. 자,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계속 1로 가겠지. 그러니까 수렴이고요. 그 다음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어떻게 돼? 곱하면 곱할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쭉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곱하면 어디로 간다고? 수렴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할 거예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R의 n제곱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로 진동하죠. 1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1 찍고 마이너스 1 찍고 이렇게 진동한다고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진동도 하는데 크기도 커지지.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냥 바로 그냥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한다고 할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요렇게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차피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걸 난 더 좋아해, 사실. 그래서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수렴한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거 알면 이제 문제 풀면 끝나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자, 필수의 제1번 한번 보세요. 필수의 제1번.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잠깐만, 기억을 떠올려보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더하기 1분의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죠? 답이 밑에 무한대가 더 세잖아. 그래서 얼마가 나와? 0이 나왔죠. 근데 이거 원래 정확한 풀이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뭘로 나누는 거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죠. 사실은 등치 큰 놈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정확한 풀이, 우리가 답을 쓸 때 그냥 바로 0이라고 쓰지만 원래 정확한 풀이는 이렇게 바꿔서 얘들이 다 얼마가 된다? 0이 돼서 3분의 0 돼서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은 식이야. 지금 필수예제 1번을 할 건데 등비수열의 극한을 할 거거든요. 보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보낼 때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있고요. 분자에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해봐. 원래 이게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분자의 차수가 더 높을 때 나누면 어떻게 돼? 분모가 0돼서 보기 싫었던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뭐냐면 분모를 굳이 0 만들고 싶진 않아. 근데 분모에서 그나마 큰 걸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3의 n제곱의 힘이 세요? 2의 n제곱의 힘이 세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치면? 숫자가 큰 애가 힘이 더 세겠지. 그러니까 이걸 할 때도 어떻게 푼다? 분모 분자를 나누기 3의 n제곱 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2배의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1제곱은 2로 끄집어내요.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 3이고 빼기 3분의 2의 n제곱. 자, 이렇게 만들면 얘가 어디로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1과 마이너스 1 사이잖아. 무한대 제곱하면 많이 곱하면 곱할수록 어디로 가? 얘들이 0으로 사라져. 그래서 답이 3.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풀이 과정은 이런 흐름입니다. 물론 나는 눈으로 보고 힘이 센 쪽 따라가겠지. 그러면 2번도 사실 눈으로 보면 얼마야 답이? 눈으로 보면 0이지. 왜냐면 5의 n제곱 힘이 제일 셀 거 아니야. 자, 1번에 2번 보세요. 1번에 2번 보시면 2의 n제곱이라든지 3의 n제곱 이런 애들은 5의 n제곱에 비하면 차수가 낮은 애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단 말이야. 그럼 다 0으로 없어지겠지. 그럼 남는 게 5의 n제곱 있는 분모만 1이 남을 거야. 그래서 답이 1분의 0에서 0 되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게 눈으로도 풀 수 있지만 손으로 푸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손으로 푸는 거 한번 설명했고 눈으로 푸는 거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1-1번 한번 봐봐. 얘들아, 눈으로 한번 풀어보자. 지훈아, 눈으로 한번 풀어봐. 1-1번에 1번, 1-1의 1번은 답이 뭐야? 아예 2의 n제곱 있는 식을 지워버리면 돼. 0이라고 생각해. 0이라고,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것들을 0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0으로 보면 마이너스 3의 n제곱에 3의 n 플러스 2제곱이면 마이너스 9겠지. 그치? 2번은 어때? 2번은 그냥 바로 4 나오죠. 3번은 마이너스 3분, 자, 3번은 3번은 0이죠. 왜 0이냐면 2의 2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이 있어요. 분모에. 4의 n제곱 아닌 거 다 0으로 날리면 되는 거죠. 4번은요 5의 n제곱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5의 n제곱만 보면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 차수만 보는 것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풀이 과정을 써야 되면 이렇게 쓰지만 이게 아니면 제일 큰 애, 힘이 제일 센 애를 남겨놓은 나머지를 다 티끌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으로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1에 4번 같은 경우는 5의 n제곱 빼고 다 지우면 돼. 그럼 날리고 나서 약분하면 10 나온단 말이야. 할 수 있겠죠? 풀어주시면 될 거고. 자, 넘어가서 2번 봅시다. 자, 2번도 써야 될 공식이 하나 있어요. 별표 치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나는 사람?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자, R이 1인 경우는 계속 A만 나오죠. 그때는 SN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NA가 되죠.
A만 N개 있으니까. 그 다음 2번 R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했었어? 요거 증명하는 거 기억나나요? 쭉 갈고 R 곱하고 쭉 갈아서 지우는 거.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SN은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외우세요. R-1분의 A 쓰고 괄호 열고 아래 N제곱 빼기 1. 이거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공식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요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2번 보시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는 별거 없어요. 그냥 써놨어. 5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써놨어요. 이건 그대로 두고 밑에 걸 보자고. 밑에 걸 보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쭉 가서 얼마라고요? 3의 n-1제곱까지 n개의 항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SN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R-1분의 첫째 항 쓰고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분의 1의 3의 n제곱 빼기 2분의 1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말했잖아. 빠르게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고? 제일 큰 놈, 지금으로 치면 3의 n제곱이 제일 커요. 맞죠? 그러면 상수항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2의 n제곱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게 뭐야? 이렇게 남지. 약분하면 얼마죠? 6 나오죠. 물론 정확한 풀이는 저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3의 n제곱으로 나눈 다음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애들을 0으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애초에 이걸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0에서 없어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돼서 0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지워버리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숫자를 여러 번 곱하면 0 되는 걸 이용하는 게 등비수열의 이제 수렴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제 3번 보시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지. 뭐가 있었어 아까? 기억납니까?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거나 R이 1이거나. 자, 3번에 1번부터 볼게요. 3번에 1번. 자, 수열이 있는데 2분의 x제곱 빼기 x의 n제곱이야. 자, 이게 수렴을 하고 싶어해. 자, 그럼 이거 R의 n제곱 꼴이죠?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 0인 것도 같이 녹아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면 될까? 2분의 x제곱 빼기 x가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치? 나는 쪼개서 푸는 거 좋아하지만 어차피 이런 거 부등식 풀 때는 합쳐서 푸니까 합쳐버렸어요. 자, 이거 풀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앞에 거, 뒤에 거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빼기 x가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되고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 풀면 x범위 어떻게 나와? x가 2보다 크거나 아니지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판별식 D 써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크고 이것만 만족하면 되겠네. 그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니까 x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자, 여기 1번이었고요. 2번도 빠르게 할게요. 자, 2번은 첫째 항이 있고 공비가 있는 거야. 첫째 항이 뭐야? x곱. 공비가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n-1제곱이라고 한 거 보면 얘가 공비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하려면 첫째 항이 0이어도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1번 x가 0일 때야. 그러면 첫째 항이 0이니까 무조건 n을 어떻게 지지고 볶든 간에 이 공비를 어떻게 잡든 간에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번 x가 0이 아니라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 첫째 항이 0이 아닌 거니까 공비로 어떻게든 해결해 봐야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건데 먼저 이렇게 풀면 x제곱 더하기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요게 앞쪽이 거죠. 그 다음 뒤쪽에 걸 풀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더하기 2 x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뒤쪽 거를 풀면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돼요. 그래서 요 둘에 뭘 구한다? 공통 범위 구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자, 이 둘의 공통 범위 구하면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0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얘를 쪼개 필요 없지. 얘를 어떻게 넣으면 돼?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x가 0과 1 사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이거나 이게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지? 자, 그냥 아예 아래 n제곱꼴이면 공비 범위만 보면 되고 첫째 항 곱해지면 첫째 항이 0인 경우를 추가해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 힘들어. 이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하나 더 설명하고 좀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것까지는 쉬워. 그래서 열받게 하는 게 예제 4번이에요. 이건 별표 치워주세요. 예제 4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뭐가 열받느냐? 얘가 열받는데 xn제곱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꼴의 극한으로 이루어진 함수식 문제가 나와요. 자, 보기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 4번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어떤 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이야.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함수의 개형을 그리시오. 이 fx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본 내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fx를 구하라고 내는 거야. 말 그대로. 자,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 극한식을 풀어야 되는데 많이 본 극한식 모양이죠. 즉 등비 수열의 극한식 문제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x 범위를 쪼개는 겁니다. 볼게요. 참고로 이게 막 2n제곱 돼 있으면 무조건 양수인 거지. 그러면 x 범위를 좀 더 적게 쪼개면 돼. 근데 지금처럼 순수하게 x n제곱이면 조금 나눠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1번 x의 크기가
1보다 클 때부터 하나씩 쪼개는 건데 얘는 사실 이 둘이 차수가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쉽기는 해. 자, 절대값 씌워도 될 거야 아마. 그러면 봐봐,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얘들이 플러스 무한대 나오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양수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같은 급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얘들이 엄청 커질 거 아니까 요걸 풀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돼? 요 케이스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얘들이 엄청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x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차피 x의 n제곱이 무한대급으로 커지는 거죠.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1에서 1이 정답이야. 그래서 fx 그래프는 x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로 나와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1인 경우, 원래는 절대값 x가 1인 경우로 하면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지금 안 되니까 x가 1인 경우만 구합시다. 1인 경우가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나오죠. 맞죠? 자, 그다음 3번,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 그러면 x의 n제곱이 어디로 가는 거야? x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x의 n제곱을 하면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1 더하기 0분의 0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긴 거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얼마를 가져? 이때는 1로 쭉 오지.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에는 함수값이 없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리고 1일 때만 얼마?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y는 gx 그래프를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2분의 1은 0이고 f1은 2분의 1이고 f3은 1이니까 다 더하면 2분의 3이 정답. 이런 식으로 요런 꼴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서 fx 자체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오늘 하려고 했던 수열의 극한 내용은 끝이 나요. 이게 원체 함수의 극한이랑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막 설명을 많이 안 해줘도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 문제 풀어봅시다. 일단은 어디 풀 거냐면, 몇 분이냐 지금? 시간 좀 있지? 쉬었다가 할까 그러면? 이제 50분이잖아. 아직 10분 더 하고 쉬어야지. 자, 이거 25쪽부터 하는데 아까처럼 밑에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1-2번, 2-2번, 그 다음 3-1번, 4-1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는 거대로 풀어봐요. 문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